야, 너 정말 꼴불편이다. 내가 뭔데 나한테 훈계질이야. 너나 제대로 살아. 평생 그렇게 알바남에서 살 거면서. 유나는 자신을 말리려는 대학생 민지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옆에서는 66세 김정호가 청소복을 입고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내가 한마디만 하면 아저씨 같은 사람 바로 잘릴 수 있어요. 유나는 김정호를 향해 차키를 던지며 주차를 시켰고 몰래 사진까지 찍어 SNS에 올렸죠. 하지만 유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그 청소부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며칠 후 남자친구 태준이 말했어요. 유나야, 부모님이 너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설레는 마음으로 고급 저택에 도착한 유나.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6시 김정호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6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루는 항상 이른 시간부터 시작됐죠. 세수를 마친 김정호는 평소처럼 간단한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자신이 소유한 3개의 빌딩 중 하나인 강남의 오피스 빌딩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회장이라는 직감을 가진 사람이 왜 직접 빌딩을 점검하러 다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호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첫 번째 건물을 관리하며 시작된 습관이 3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것이죠. 빌딩에 도착한 김정호는 청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도 이순옥 할머니와 함께 청소를 도우며 빌딩 곳곳을 점검할 예정이었어요. 이순옥 할머니는 60세로 이 빌딩에서 5년째 청소 일을 하고 계셨죠. 김정우는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늘 안부를 챙겼습니다. 같은 시각 26세의 유나는 고급 아파트 침실에서 늦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침대 옆 화장대 위에는 명품 가방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재수생이었던 유나의 삶은 태준과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당시 유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기를 유지하며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만난 태준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태준이 중견기업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유나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기억들을 지우고 싶어 했고 자신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 불편했죠. 유나는 화장을 마치고 태준이 선물해준 명품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태준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그가 일하는 빌딩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대신 택시를 타고 도착한 빌딩 로비에서 유나는 청소복을 입은 김정호를 마주쳤습니다. 김정호는 이순옥 할머니와 함께 로비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유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며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거기 아저씨 좀 비켜봐요. 더러운 물투기일 것 같은데. 김정호는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금방 치우겠습니다. 김정호는 정중하게 대답하며 청소독을 옆으로 치웠어요. 하지만 유나의 표정은 더욱 짙으려졌습니다. 아이 참 진짜 냄새나네. 청소는 사람 없을 때 하는 거 아닌가. 이순옥 할머니가 유나의 말을 듣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김정호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듯 손을 살짝 잡고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유나는 서둘러 탔습니다. 다소는 탔습니다. 김정호와 이순옥 할머니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어요. 할머니가 김정호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무서워요. 김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그럴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순옥 할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례하잖아요. 김정호는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일이나 잘하죠. 12층에 도착한 유나는 태준이 일하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태주는 28세로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었어요. 유나를 본 태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우리 예쁜 유나 왔네. 아리먼 채온 태준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오빠, 나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아래층에서 청소하는 아저씨가 너무 더러웠어. 태준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유나는 방금 전 일을 과장해서 설명했어요. 정말 비위생적이었다니까. 이런 고급 빌딩에 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태주는 유나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그러지 마. 하지만 유나는 태준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편 김정호의 집에서는 부인 박영희가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5세인 영희는 전통적인 가치가 는 중시하는 현명한 여성이었어요. 남편이 매일 빌딩 청소를 도우러 간다는 것을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는 남편의 소탈한 성격을 이해하고 있었죠. 영희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남편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 김정호가 좋아하는 녹차를 우렸어요. 같은 빌딩 1층 카페에서는 24세의 민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인 민지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민지는 항상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으로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순호 칼니가 오시면 항상 따뜻하게 인사를 드렸고 할머니 자리도 미리 챙겨드렸죠. 오늘도 민지는 할머니와 함께 오신 김정호를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김정호는 민지의 예의 바른 모습에 항상 감동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네요. 유나는 태준과 함께 그 카페로 내려왔습니다. 태준이 민지에게 커피를 주문하는 동안 유나는 민지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민지가 자신보다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이 과거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런 처지에 있는 민지가 한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지야, 너도 나처럼 잘 살고 싶으면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해. 유나는 민지에게 조언이라며 말했어요. 민지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유나는 민지의 대답에 코웃음을 찼죠. 그런 마인드로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일주일 후 유나는 다시 같은 빌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태준과 함께 지하주 차장의 차를 세우러 온 것이었어요. 태준이 회사 일로 급하게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유나는 혼자 주차장에 남겨졌습니다. 마침 김정호가 지하 주차장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유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김정호를 발견했습니다. 지난주에 로비에서 봤던 그 청소부 아저씨였죠. 유나는 망설임 없이 김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정호는 당황하며 차 키를 바라봤습니다. 그 키거나 하면 아저씨가 배상하는 거고요. 김정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차 키를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히 해드릴게요. 유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제 남자친구 아버지가 이 빌딩의 큰 회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부탁해요. 김정호는 유나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에이! 자신이 이 빌딩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유나의 당당한 모습이 씁쓸했죠. 이순호 칼미가 지하주 차장으로 내려와 김정호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김정호는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 젊은 아가씨가 주차를 부탁하셨어요.
이순옥 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요.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죠. 김정호는 할머니를 달래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별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순옥 할리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착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함부로 하는 거예요. 민지는 카페에서 일하다가 유나가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자신에게 조언이라며 했던 말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유나는 민지를 보자 다시 접근했습니다. 민지야, 지난번에 내가 한 말 생각해 봤어. 민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언니, 저는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해요. 유나는 민지의 대답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같은 애들 보면 답답해 기회가 와도 못 알아보는 타입이야. 민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일에 집중했어요. 태준이 사무실에서 유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도착하자 태준이 물었어요. 주차는 어떻게 했어? 유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래 청소하는 아저씨한테 부탁했어. 태준은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을까? 그분도 본인 일이 있으실 텐데. 유나는 태준의 걱정을 일축했습니다. 뭐가 걱정이야? 어차피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잖아. 태준은 유나의 말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크게 지적하지는 않았어요. 김정호는 조심스럽게 유나의 차를 주차했습니다. 6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온전 시력은 여전히 뛰어났어요. 12층에 차를 세우고 나서 김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사귀는 여자가 이런 성격이라는 것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근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김정호의 신념이었죠. 오후가 되자 유나는 태준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찾은 유나는 만족스러워했어요. 봐, 잘 세워놨지. 역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태준은 유나의 말을 약간의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유나야, 그분께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유나는 태준의 말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감사 인사를 해? 당연한 일한 건데.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유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김정호는 이순옥 할머니와 함께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빌딩 옥상에 마련된 작은 휴게 공간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김정호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아가씨 말이에요. 너무 버러덥지 않나요? 김정호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아직 어린 나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죠. 이순옥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성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민지는 카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김정호와 이순옥 할머니를 만났어요. 민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아저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김정호는 민지의 예의 바른 모습에 흐뭇했어요. 민지 양도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이순옥 할머니도 민지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지는 정말 착해. 부모님이 잘 키우셨어. 민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유나와 태준은 근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유나에게 말했어요. 유나야, 아까 주차장에서 그분께 조금 더 정중하게 부탁할 수도 있었잖아. 유나는 태준의 말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왜 그런 말을 해? 나는 충분히 예의 지켰어. 태준은 유나의 반응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유나의 변화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또다시 같은 빌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태준과 함께 저녁 약속을 잡고 그를 마중 나온 것이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유나는 민지가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민지는 이순옥 할머니께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유나는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야, 또 보내. 민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유나는 민지와 이순옥 할머니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할머니한테까지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어. 어차피 도움 안 되는데 이순옥 할머니는 유나의 말을 듣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지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유나는 할머니의 지적에 더욱 기분이 나빠졌어요. 할머니도 둘이 같이 일하세요. 그 청소하는 아저씨랑 이순옥 할머니는 유나의 말투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유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아니, 궁금해서요. 둘 다 이 빌딩에서 일하시잖아요. 마침 김정호가 청소독을 들고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김정호를 보자 더욱 당당해졌어요. 아, 아저씨 왔네요. 저번에 주차 잘해줘서 고마웠어요. 김정호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유나는 김정호의 겸손한 태도를 보며 우쭐을 잤어요. 역시 이런 일하는 분들은 겸손해야 하는 거죠. 민지는 유나의 말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호는 이순옥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추우니까 따뜻하게 드세요. 이순옥 할머니는 고맙다며 차를 받았어요. 회장님은 정말 세심하세요. 유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이요. 무슨 회장님이에요? 이순옥 할머니는 당황하며 둘러댔어요. 아, 그냥 별명이에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유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별명도 참 거창하게 짓네요. 민지는 유나의 태도가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유나에게 말했어요. 언니, 어르신들께 좀 더 정중하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유나는 민지의 말에 화를 냈습니다. 야, 너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너나 제대로 살아. 민지는 유나의 반응에 놀라 물러섰어요. 김정우는 민지를 감싸며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민지 양은 잘못한 게 없어요. 유나는 김정우의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아저씨도 참견하지 마세요. 태준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유나를 찾던 태준은 로비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무슨 일이야, 유나야. 유나는 태준의 팔을 기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자. 태준은 김정호와 이순옥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항상 빌딩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호는 태준의 이에 바른 모습에 흐뭇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유나와 태준이 떠난 후 민지는 이순옥 할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해서. 이순옥 할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민지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옳은 말을 한 거야. 김정호도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 양이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민지는 두 분의 위로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중 태준이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아까 로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분위기가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유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그 카페 알바생이 나한테 훈계질을 하려고 하더라고. 태준은 민지를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민지 향이요. 그 친구 원래 이에 바름애인데 유나는 태준의 말에 불쾌했어요. 오빠까지 왜 그래?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김정우는 집에 돌아가서 부인 박영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태준이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좀 걱정돼요. 박영희는 남편의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김정우는 유나의 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얘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박영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아이와 우리 태준이가 결혼을 한다면. 박영희는 남편에게 조언했습니다. 여보, 아직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은 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김정호는 부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맞아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될 수도 있는 사람의 인성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가 걱정되었어요. 이순옥 칼등이는 집에 돌아가서도 오늘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녀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어요. 요즘 잘못 사람들 중에는 정말 버릇없는 애들이 많아. 오늘도 그런 애를 만났어. 소녀는 할머니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이순옥 할리는 소녀의 위로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민지는 집에 돌아가서 오늘 있었던 일을 반성했습니다. 자신이 유나에게 말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는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옳은 일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죠. 민지는 내일도 이순옥 할리와 김정호 아저씨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유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빌딩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는 유나를 보며 친구들이 물었어요. 유나야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유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오빠랑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곧 부모님께 인사드릴 것 같아. 친구들은 부러워하며 축하해줬어요. 정말 대박이다. 재벌감 며느리네. 유나는 옷주례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내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카페에서 나온 유나는 태준을 만나기 위해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김정호가 화분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유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김정호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김정호가 화분을 옮기다가 실수로 흙을 조금 흘렸거든요. 유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찍었어요.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계속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김정호는 유나가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유나는 더욱 대담해져서 김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청소 제대로 하세요. 흙 다 흘리고 김정호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유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태준의 사무실에 도착한 유나는 방금 촬영한 사진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신만 보기에는 아까워서 SNS에 올리기로 결심했어요. 사진과 함께 글을 작성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정말 안쓰럽다. 이런 일까지 해야 하시다니.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실은 모습이 대결하다. 얼핏 보면 동정하는 듯한 글이었지만 사실은 김정호를 조롱하는 내용이었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반응을 보였어요. 진짜 저런 일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겠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어. 어르신이 저러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 유나는 댓글들을 보며 만족해했습니다. 자신이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면서도 김정호를 무시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순옥 할미가 김정호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그 아가씨가 또 왔었나 봐요. 로비가 어수선하더라고요. 김정호는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사진도 찍어가더라고요. 이순옥 할미는 화가 났습니다. 정말 벌어졌어. 어떻게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김정호는 할머니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별이 아니에요. 민지는 카페에서 일하다가 유나의 SNS 게시물 우연히 봤습니다. 유나가 팔로워지는 않았지만 공통 친구를 통해 게시물 타임라인에 떴거든요. 민지는 사진 속 김정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댓글들도 대부분 김정호를 동정하거나 무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민지는 유나의 행동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태준이 업무를 마치고 유나에게 왔습니다. 유나는 태준에게 SNS 게시물 보여줬어요. 오빠 이거 봐. 내가 오늘 아래층에서 일하는 아저씨 사진 찍었어. 태준은 사진을 보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야, 왜 이런 사진을 찍었어? 유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재미있잖아. 그리고 사람들한테 현실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고. 태주는 유나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오빠, 왜 그런 표정이야?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 유나는 태준의 반응이 의미했어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 사진을 허락 없이 찍어서 올리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유나는 태준의 지적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오빠까지 왜 그래? 나는 동정하는 마음으로 올린 거라고.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무렵 박영희가 우연히 유나의 SNS를 발견했습니다. 지인이 공유한 게시물 통해서였어요. 박영희는 사진 속 남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조롱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박영희는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김정우는 부인의 말을 당황했어요. 집에 돌아온 김정우는 부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영희는 화가 나서 말했어요. 박원운전 다인비유 고인애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당신을 조롱하다니 참을 수가 없어요. 김정우는 부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여보, 화내지 마세요. 그럴 사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박영희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이건 명백한 무례함이에요. 김정우는 부인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여전히 관대하게 넘기려고 했어요. 이순호 칼리도 손녀를 통해 그의 심을 알게 됐습니다. 손녀가 할머니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화가 나요. 이순호 칼리는 사진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이런 벌을 덮는 아이가 다 있나? 회장님을 이렇게 조롱하다니. 손녀는 할머니를 걱정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쓸 가치도 없어요. 민지는 집에서도 그게 시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김정호와 이순호 칼리의 착한 모습을 아는 민지로서는 이런 식으로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 속상했어요. 민지는 용기를 내어 댓글을 달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분을 찍어서 올리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하지만 곧 다른 사람들의 비난 댓글들이 달렸고 민지는 댓글을 지워야 했어요. 유나는 집에서 계속 SNS 반응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이 늘어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신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고 그것이 조금 신경 쓰였어요. 유나는 태준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로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유나는 태준과의 데이트를 위해 다시 그 필팅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제인스에서 받은 관심과 반응 때문에 자신감이 더욱 올라갔거든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김정호가 이순옥 할머니와 함께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유나는 지난번처럼 또 사진을 찍을 생각이었어요. 김정호는 유나를 보자 조금 긴장했습니다. 지난번 일이 있어서 경계심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유나는 김정호의 인사를 무시하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네요. 사진 좀 더 찍어도 되죠? 김정호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사진은 좀 곤란한데요. 유나는 김정호의 말을 무시했어요. 이미 허락도 받았으니까 괜찮죠. 지난번에도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유나는 일방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호가 걸레질하는 모습, 쓰레기통을 비우는 모습까지 세세하게 촬영했어요. 이순옥 할머니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러시면 안 돼요.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으시면. 유나는 할머니의 말에 짜증을 냈어요. 할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지가 카페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카페를 나와 유나에게 다가갔어요. 언니, 이러시면 안 되죠. 다른 분들이 싫어하시잖아요. 유나는 민지를 보고 화를 냈습니다.
야, 너도 나서는 거야. 너한테 뭔 상관이야. 민지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어요. 어르신들께서 불편해하고 계세요.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유나는 민지의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너 정말 나서는 것도 지겹다. 나는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분들 힘든 현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라니까. 유나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김정호가 유나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아가씨 정말 사진은 그만 찍어주세요. 불편합니다. 유나는 김정호의 부탁도 무시했어요. 아저씨는 왜 그래요? 이런 걸로 유명해지면 좋은 일도 있을 텐데 이순옥 칼둔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유나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그만하세요.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유나는 할머니의 말에 발근했어요. 할머니가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요. 나는 동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민지가 다시 나섰습니다. 언니 정말 그만하세요. 이건 동정이 아니라 무례함이에요. 유나는 민지에게 소리쳤어요. 야, 너 정말 꼴불견이다. 내가 뭔데 나한테 훈계질이야. 너나 제대로 살아. 평생 그렇게 알바나 하면서 살 거면서. 민지는 유나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언니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유나는 민지의 대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무시하긴 뭘 무시해. 현실을 말해주는 거지. 김정호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둘 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유나는 김정호에게도 화를 냈어요. 아저씨도 참견하지 마세요. 아저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말을 해요? 김정호는 유나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유나는 더욱 공격적으로 말했어요. 아저씨 같은 분이 이런 고급 빌딩에서 일하는 것부터가 어울리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보기에도 안 좋고요. 이순옥 할미가 유나의 말을 분개했습니다. 아저씨, 그런 말은 너무해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유나는 할머니에게도 막 말을 했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데서 청소나 하면서 민지가 유나를 제재하려고 했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남자친구 아버지가 이 빌딩의 큰 회사 다니시거든요. 나는 곧 그 진면을 이가 될 사람이고요. 김정호는 유나의 말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여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나는 계속해서 막 말을 퍼부었어요. 아저씨들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내가 SNS에 올려서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어쩌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김정호는 유나의 말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순옥 칼디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마침 태준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로비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유나야. 유나는 태준을 보자 급히 다가갔습니다. 오빠, 여기 사람들이 나한테 시비 걸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해. 태준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유나가 자꾸 끌고 가려고 했어요. 김정호는 태준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착한 아들이 이런 여자 때문에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직은 개입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순옥 할미는 김정호에게 속삭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참지 마시고요. 김정호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민지는 태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너무 무례하게 굳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태준이 유나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말할 수 없었어요. 태준과 유나가 떠난 후 민지는 김정호와 이순옥 할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김정호는 민지를 위로했어요.
민지 양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한 달이 지난 후 태주는 부모님께 유나와의 결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정호와 박영희는 아들의 말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김정호는 그동안 유나의 행동들을 모두 지켜본 상태였지만 아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그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되어도 김정호는 고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못이니까 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태주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유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박영희는 아들의 간절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어요. 태준아, 내가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엄마도 받아들일게. 김정호도 아들의 행복을 위해 동의했습니다. 알겠다, 태준아. 그 아이를 한번 만나보자. 태주는 유나에게 깊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나야, 부모님이 너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유나는 기뻐하며 태준의 품에 안겼어요. 정말이야, 오빠. 드디어 부모님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됐네. 태준은 유나의 깊은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널 좋아하실 거야. 박영희는 며느리 될 수도 있는 유나를 맞이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김정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집안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여보, 이런 음식들을 좋아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을 잘 몰라서 김정호는 부인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여보가 만드는 음식이면 분명 좋아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나는 태준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가장 비싼 옷을 골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했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이 바뀌는 날이야. 재벌가 며느리 이가 되는 거야. 유나는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꿈꿨던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태준이 유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유나의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와, 정말 예쁘다. 부모님이 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야. 유나는 태준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빠도 멋있어. 우리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아? 태준은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야. 차 안에서 태준이 유나에게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좀 문득득하실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한 분이야. 어머니는 전통적인 분이시지만 며느리를 정말 예뻐해 주실 거야. 유나는 태준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김정호의 집에 도착한 유나는 집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고 고급스러운 저택이었어요. 역시 재벌가는 다르구나. 유나는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태준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왔습니다. 박영희가 현관으로 나와 유나를 맞이했습니다. 어서와, 유나야. 많이 기다렸어. 유나는 박영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영희는 유나의 예의 바른 모습에 첫신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태준이가 말을 많이 했어. 정말 예쁘구나. 유나는 박영희의 칭찬에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태준 오빠한테 항상 좋은 말씀 만들었어요. 거실로 들어간 유나는 김정호를 기다렸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곧 오실 거야. 회사 일로 조금 늦으신다고 하셨어. 유나는 긴장하며 기다렸어요. 첫 신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박영희가 유나에게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유나야, 우리 태준이랑 어떻게 만났어? 유나는 자신과 태준의 만남에 대해 로맨틱하게 포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과거 어려웠던 환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태준 오빠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영희는 유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태준이가 원래 부끄럼이 많은 아이인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호가 집에 돌아온 것이었어요. 태준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셨다. 유나도 긴장하며 일어났어요. 드디어 태준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정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정호가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유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청소부 아저씨였거든요. 유나는 입을 벌린 채 김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김정호도 유나를 보며 담담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정호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유나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 씨. 처음 뵙겠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태주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 유나예요. 제가 말씀드린 김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들었어. 만져서 이야기하자 박영희가 김정호에게 차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여보, 유나가 정말 예쁘죠. 성격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김정호는 차를 받으며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빌딩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차키를 던지며 주차를 시켰던 일,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려 조롱했던 일, 민지와 이순옥 할머니에게 했던 막말들까지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유나는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태준의 아버지가 그 청소부 아저씨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식은땀이 났어요. 김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 씨, 우리 몇 번 만난 적이 있죠? 태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유나를 아세요? 김정호는 유나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응, 빌딩에서 몇 번 마주쳤어. 유나 씨가 나를 청소부로 알고 있었지. 유나는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박영희가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김정호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끔 빌딩을 점검하러 가는데 청소복을 입고 직접 청소도 도와. 유나 씨는 나를 그냥 청소부로 생각하고 있었어. 태주는 아버지의 말에 조금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청소를 한다는 것을 처음 들었거든요. 아버지, 왜 그런 일을 직접 하세요? 유나는 점점 잘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정호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유나 씨는 나에게 차주차도 부탁하시고 여러 가지로 친절하게 대해주셨어. 유나는 김정호의 말을 숨이 막혔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었다는 표현이 얼마나 비꼬는 말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태준이 유나를 보면 물었습니다. 유나야, 아버지를 알고 있었어.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몇 번 봤어요. 하지만 회장님이신 줄은 몰랐어요. 김정호는 유나의 대답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청소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박영희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유나가 어떤 아인지 느낌이 어때요? 김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유나 씨의 진짜 모습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유나는 김정호의 말을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들킬 것 같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태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김정호는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유나 씨,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동안 빌딩에서 있었던 일들 말이에요. 유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명하려고 했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김정호는 유나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나 씨, 문제는 나를 그냥 청소부라고 생각했을 때 태도였어요. 태준이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유나가 뭘 했다는 거예요? 김정호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유나 씨는 나에게 차키를 던지며 주차를 시켰어. 그 김현, 내가 배상하라고 하면서 태주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야, 정말이야. 유나는 변명하려고 했어요. 오빠, 그건 정말 급해서 그랬던 거야. 김정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사진을 몰래 찍어서 SNS에 올렸어. 나를 조롱하는 글과 함께 박영희가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정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유나의 SNS 게시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댓글까지 읽어보시면 어떤 의도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태준이 게시물 보고 경악했습니다. 유나야,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걸 올릴 수가 있어?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오빠, 정말 나쁜 뜻이 아니었어. 그냥 현실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김정호는 유나의 변명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을 보여준다는 게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건가요? 박영희는 남편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유나 씨,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처음 보는 어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유나는 박영희에게도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박영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이런 걸로 사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김정호가 더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나 씨는 우리 빌딩에서 일하는 이순옥 할머니에게도 무례하게 굴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민지라는 학생한테도 심한 말을 했고요. 태주는 점점 더 충격을 받았어요. 유나야, 이런 일들이 다 사실이야. 유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순옥 할머니와 민지향이 유나 씨를 말렸을 때도 더욱 심하게 굴었어요. 김정호는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함부로 되었던 모든 순간들이 폭로되었어요. 태주는 유나를 바라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나야, 넌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 유나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바뀔게요. 하지만 김정호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유나 씨 사과는 사과일 뿐이에요. 사람의 인성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박영희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과는 결혼을 허락할 수 없어요. 우리 태준이가 아무리 좋아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태준은 부모님과 유나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유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이상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유나야, 우리 헤어지자. 나는 이런 내 모습을 몰랐어. 유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태준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정말 바뀔게.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유나야,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 내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야.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태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나 씨, 지금 이 순간의 후회가 진짜인지 의문이에요. 만약 내가 정말 청소부였다면 지금도 그렇게 사과했을까요? 유나는 김정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김정호의 지적이 맞았거든요. 만약 그가 정말 청소부였다면 이렇게까지 사과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박영희가 유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나 씨, 지금이라도 정말 반성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어요. 유나는 박영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정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김정호가 유나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이 있어요. 1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세요. 특히 어려운 분들을 도우는 일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순옥 할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할머니 일을 도와드리세요. 김정호의 제안에 유나는 즉시 동의했어요. 네, 하겠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하지만 태주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유나야, 정말 진심이야. 김정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지향에게도 사과하세요. 그 친구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당신이 무례하게 되었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통해 진짜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유나는 희망을 품고 대답했어요. 네, 정말 열심히 하겠어요. 다음 날 유나는 빌딩으로 찾아가 이순옥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이순옥 할머니는 유나를 보고 놀랐어요. 아가씨,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유나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할머니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말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민지에게도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어. 민지는 유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언니,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인정하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민지의 넋스러운 마음에 유나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유나는 약속대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돕고 이순옥 할머니의 일도 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유나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김정호는 유나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순옥 할머니도 김정호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아가씨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마지막에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김정호는 할머니의 말에 흐뭇해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태준도 유나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유나야,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유나는 태준의 말에 기뻐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빠, 나는 아직 멀었어. 더 열심히 해야 해. 1년이 지난 후 김정호와 박영희는 유나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된 유나를 보며 마음을 열었어요. 김정호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우리 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어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고마워요. 박영희도 유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유나야, 앞으로도 지금의 마음을 잃지만, 그리고 사람은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거야. 드디어 유나와 태준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결혼식에는 이순옥 할머니와 민지도 가족처럼 참석했어요. 유나는 할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순옥 할머니는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로 이 정말 예쁘구나. 앞으로도 좋은 마음이지만 민지는 유나의 들러리로 참석했습니다. 언니, 정말 축하해요. 언니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유나는 민지에게 고마워했어요. 민지야,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줬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진심으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김정호는 결혼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유나 씨가 보여준 진심 어린 변화와 노력, 그리고 태준이의 인내와 사랑이 만나 오늘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유나는 김정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저에게 진정한 인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겠어요. 김정호는 유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어요. 유나야, 사람의 진정한 품격은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걸 항상 기억해. 이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로 끝났습니다. 유나는 과거에 교만하고 물에 있던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태준과의 결혼도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김정호와 박영희도 며느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순옥, 하룬미와 민지도 유나의 가족이 되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진정한 인성은 숨길 수 없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